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조금 늦었죠. 제가 오늘 피를 시원하게 부항을 좀 뽑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컨디션 완빵 좋습니다. 근데 저의 컨디션은 좋은데 오늘 테슬라 좀 심하게 빠졌죠. 장도 안 좋았지만 문제는 테슬라가 장보다 더 빠졌다는 데 있습니다. 자, 본장 기준으로 마이너스 6.15% 빠졌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거의 0.02 모자른 1%가 빠졌거든요. 합치면은 7%가 넘게 빠졌습니다. 역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격언이 오늘 테슬라한테 그대로 들어맞았거든요. 자, 테슬라 소식부터 먼저 좀 들여다보고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온 테슬라가 오늘 6거래일 만에 6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의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대선 당일인 지난 5일부터 어저께까지 5거래일 동안 107달러, 무려 44.1% 급등했고요. 시가총액은 3,440억 달러가 늘어났거든요. 자, 특별히 오늘 테슬라 하락에 좀 심각한 부분이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데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심하게 빠지면 괜찮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뭐 건강한 조정? 근데 건강한 조정 치고 7%는 좀 심하지 않나? 왜냐면 분명 7% 전에 산 사람이 있을 거니까. 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적극 후원한 만큼 트럼프 2.0 시대의 최대의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트럼프 손주들이 머스크를 향해서 커즌이라 부른대요. 삼촌 그런대요. 진짜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테슬라의 낙관론자였던 어제 알려드렸죠. 댄 아이브스는 당초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테슬라 주가가 50달러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가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100달러 상향 긴급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죠. 자, 도이치뱅크는요 오늘 리포트에서 트럼프 2.0 행정부에서 테슬라는 자동차의 로보택시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으로 큰 최종적 가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최종적 혜택이란 가치가 당장 내년에는 나타나지 않고 더 먼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자, 이런 혜택이 트럼프 2.0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날까? 이는 현재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면서 테슬라가 트럼프 2.0 행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는 테슬라가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철회돼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줄어드는 것, 단순히 백악관의 동맹 세력이 있다는 것 등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95달러를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가 테슬라의 현재 주가보다 낮은데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했던 겁니다. 자, 밸런스는 테슬라 주가가 전날까지 5거래일간 아이브스의 목표가인 상승폭인 100달러보다 더 올랐다면서 이는 철저히 과매수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고요.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숨고르게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단 저희 미주노래 비율을 좀 말씀드리자면 테슬라가 굉장히 잘 갔잖아요. 하지만 많은 이들은 알고 있었죠. 이거 너무 심한데 거기다가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버핏 할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했죠. 아니, 너네처럼 그렇게 맨날 가치 투자만 해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날 때 테마주일 때 늘 소외당하지 않느냐? 응? 물론 이제 버핏은 아랑곳 없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주식을 팔면서 현금을 싸들고 있죠. 이제 나중에 지나면 알게 돼요. 응? 그때 버핏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 그러면 내가 보기에 주식시장이 너무 불장이라서 마치 곧 불이 날 것 같은 춤추는 무도회장, 나이트장 같은데 전 그렇다면 출입구 옆에서 놀도록 해. 출입구 바로 옆에서. 그래서 불나면 바로 튀어나가라고 밖으로 도망가라 이거죠. 이 버핏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이 대부분 출입구 옆에서 놀고 있어요. 그쵸?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좀 전에 올려드린 영상 보면 지금 테슬라 이게 지금 1시간 봉이거든요. 초반에 테슬라 여러분 장 시작하자마자 굉장한 전쟁이 있었던 거 알죠?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매수의 거인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일진일퇴. 왜냐면 제가 오늘 테슬라 계속 사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수하는 이들이 야 오늘은 요까지만 사냥하자. 왜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데 굳이 오늘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매수하는 거인들이 빠져버리니까 중반부터 장은 반등했지만 테슬라는 꺼지기 시작을 했고, 개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사실 테슬라는. 그러다 보니까 비상구 옆에서 놀던 사람들이 지금 다 문 열고 도망간 거지. 그러면서부터 이제 테슬라가 밑으로 쭉 빠지게 되면서 이제 뉴스들은 늘 갖다 붙이죠, 이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갖다 붙이는 뉴스에 여러분의 투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미주놀의 정확한 분석. 최근에 저희 우주 6기에 이제 1차 인터뷰 합격하시고 1차는 서류 전형이니까 최종 2차 인터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1월 안에는 제가 하고 싶은데 늦어도 아무튼 여러분 늦어도 아무튼 올해 안에는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기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이번에 1차 서류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지금 뽑고 있어요. 거의 한 20분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재밌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미주노를 지난 한 4년 동안 구독하시면 지켜봤던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셨어요. 이번에 지원서를 보면 되게 웃겨. 4년 동안 지켜봤더니 비교적 정확해. 4년 동안 지켜봤더니 한결같아. 4년 동안 지켜봤더니 뒷북 안 치고 소신껏 이제 내가 너랑, 여기서 너는 팀장이지, 너에게 공부하려고 지원한다라는 분들이, 반말은 안 했지만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되게 많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ytime 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노를 한결같습니다, 저희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테슬라 이렇게 심하게 오늘 빠질 거라는 것을 저희 미주노 공부방에서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저희는 무당질 안 해요. 항상 두 가지의 플랜을 갖고 준비하거든요. 테슬라 이렇게 깊게 빠질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대응. 그래서 대응을 잘해서 오늘 같은 날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죠. 공부방 들어오라고 제가 꼬시는 겁니다. 꼬실 때 들어오세요.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시죠. 그럼 팀장님, 그럼 이제 테슬라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하락기인가요? 정답은 그건 모르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최근 테슬라를 끌어올린 매수의 주인들, 주체들, 거인들이 개인들이 아니거든요. 기관들이거든요. 물론 개 중에는 이제 단타 기관들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한 장기 포석으로 지금 들어오는 매수 물량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여전히 테슬라의 콜옵션이 어마무시하거든요.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두 가지의 플랜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두 가지 플랜. 어떤 두 가지 플랜? 테슬라가 건강한 조정을 마치고 다시 2차 상승을 할 때를 위한 플랜 하나, 아니면은 진짜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것처럼 그 논리대로 따지면 40몇 % 올랐으니까 이제 40몇 % 내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에 대한 플랜 또 하나.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그렇죠. 대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엔비디아가 다음 주 어닝 발표인 거 아시죠? 과연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하는 주식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월간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달랐죠. 자,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2.1% 오른 148.2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까지 2거래일 만에 2.4% 하락했었죠. 2거래일간. 엔비디아 주가의 다음 주, 오늘 20일, 그쵸? 다음 주 이제 8일 후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자, 애프터마켓에서 어닝 발표를 합니다. 자, 팩트셋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8월에서 10월 분기의 주당 70센트의 순이익과 329억 6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존 무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를 160달러를 유지하면서 엔비디아가 제한된 칩 공급 역량으로 지난 분기에 투자자들이 익숙해진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 리포트에서 지난 8월에서 10월의 기간 동안은 다소 과도기적인 분기로 엔비디아 주가의 주요 촉매제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블랙일 사이클의 회계년도 하반기 내내 의미 있는 상승세를 이끌고 갈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와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올 11월에서 내년 1월 분기에 차세대 블랙웰 칩으로 50억에서 6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수요 강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마존 경영진의 발언을 인용해서 아마존이 다음 달에 트레니엄 2 칩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트레니엄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칩으로 트레니엄 2는 지난해 11월에 공개가 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엔비디아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황 사장님 분명히 나와서 여전히 우리 수요 강하다. 여전히 지금 우리 블랙을 살려고 하는 이들이 줄을 섰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늑대소년 얘기처럼 이제 그 얘기도 계속 들으면 시장이 스포일 되거든요. 과연 황 사장의 자신의 찬 이것이 얼만큼 먹힐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이라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거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중심으로 뉴스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시작이 되고 있고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S&P 500 지수 상승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중국이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중국은 정말 어디 가나 정말 진짜 여러분 넷플릭스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오징어2 나온다는 것 다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정재 배우 오징어1의 그 넷플릭스 전 세계적인 파급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오징어2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2가 나온다는 것만으로 넷플릭스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넷플릭스 주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럽연합의 규제에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구독료를 40% 인하한다는 소식이네요. 야, 여러분, 이 구독료 인하가 메타의 어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킹달러 현상이 다시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인데요. 대규모 관세 부과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기고 금리 인하를 더디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면서부터인데, 아울러 무역전쟁에 따라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는 더욱 약화되고 미국의 경제만 순항하면서 킹달러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주요 월가 투자은행들이 달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킹달러 시대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셨죠? 결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자동차 회사,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어디죠? 도요다. 그쵸? 그 다음에 혼다. 한 3등 정도 하는 회사가 있는데 닛산이거든요. 닛산.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의 지분이 확보됐답니다. 요즘 좀 위태위태하면 이 행동주의 애들이 팍팍 들어가가지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막 하는데, 근데 길게 보면 약간 스퀴즈처럼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는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하지만 그 단기적 급등이 계속 이어가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쵸? 비트코인 지금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또 이제 비트코인 5에서 6년 내에 10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참나. 지금은 10배. 참말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잖아요. 8만 달러를 넘어서 이제 하루 만에 9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다시 하락해서 지금은 9만 달러 약간 미치죠? 지금 얼마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8만 7천. 야, 변동성 장난 아니네요. 뭐, 1000불이 뭐, 그냥, 눈 깜짝할 때 푹 빠졌다가, 방금 또 997. 그랬더니, 중국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 BTCC의 창립자이자, 가상자산계의 베테랑으로 알려진 바비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5에서 6년 뒤에는 100만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큰 조정을 겪을 수 있다면 변동성에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10년 뒤에 1000만 달러도 할 수 있겠다. 그 중간에 변동성 심할 테니까 조심하라. 에이, 정말 말장난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자, 미국 국무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뭘 확인을 했냐면, 자, 북한군의 전투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쇼피파이. 자, 예상 웃도는 실적의 주가가 21%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저께 저희 공부방에서 김수영 군이 정확하게 짚어내서
덕분에 우리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이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서부 시간으로 5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선물시장이 시작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선물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선물시장도 좀 빠지네요. 일단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의 플랜을 다 같이 준비하면서 시장을 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급등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포모 현상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그냥 올라탔다가는 꼭지 잡아서 되게 힘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같이 좋아도 돈을 벌고 나빠도 돈을 버는 신통방통한 미주노래 기법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로컬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정가 소식은요.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18석을 획득해가지고요. 연방 하원도 먹었네요. 대통령 먹었지, 상원 먹었지, 하원 먹었지. 이야, 게임 끝났네. 참말로. 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입 가능한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시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발표를 해야죠. 자, LA시가 이민자 보호 도시를 다시 재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 단속에 대해서 맞서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저게 가능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CNN이 탑 앵커드가 기자들 수백 명을 레이오프 시켰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누구처럼 지금 지금 CNN 방송 시청률이라 그러죠.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칼입니다. 뭐 책임져야죠. 그렇죠? 누구처럼 책임 안 지면 안 되죠. 책임져야죠. 지금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좀 구설수에 좀 휘말렸는데요. 자,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여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 소식 조금 전해드릴게요. 자, 카멜라 해리스 후보 캠프로부터 돈을 받고 지원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워싱턴 타임스는 자,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해리스 캠프가 2천만 달러를 연예인들의 출연료로 지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많은 연예인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는데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 이 기록에 따르면 오프라 윈프리도 해리스에게로부터 100만 달러를 지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달러 뭐 얼마야? 10억? 12억? 와우. 이와 관련해 연예 소식 전문지 TMZ는 LA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던 오프라 윈프리에게 접근해 돈을 받았는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자, 이 기자로부터 갑자기 질문을 받은 오프라는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동안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해리스 후보 측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캠페인 기간 내내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 차례 유명 인사들의 등장을 이끌면서 많은 역할을 해냈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날카로운 기조연설을 한 오프라 윈프리는 지난달 중순에 유명인들이 모인 타운홀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자, 이 기록에 따르면 10월 15일에 100만 달러 수표가 어디로 전해졌는데, 이 어디로 전해진 게 이제 하퍼 프로덕션이라는 곳에 전해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회사였던 거예요. 웨스트 홀리우드에 있는. 이 TMZ 기자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지만 기록에 100만 달러 수표가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오프라 윈프리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TMZ 기자에게 한 정당한 워딩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어서 좀 여한을 개인적으로 받은 거 없어. 근데 회사로는 받았어. 이 얘기인가? 자, 오프라 윈프리는 선거 전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카멜라 해리스 마지막 집회에서 연설을 했고요. 캠페인의 다른 이벤트 제작비가 위스콘신에 있는 이 조지아 출연과 함께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돈을 받고 출연했을 가능성을 지적을 했는데,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 마지막 몇 주 동안 레이디 기가와 리티 마틴 등은 필라델피아 집회에서 공연했고요. 케이트 페리는 피츠버그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등 승부처로 여겨졌던 펜실베니아주를 집중 공략을 했죠. 자, 락스타인 존 본 조비는 해리스의 디트로이트 집회에서 공연을 했고요. 타임스는 캠페인 이벤트 주최지인 마케팅 회사 비바 크리에이티브가 9월과 10월에 이벤트 제작을 위해 170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타임즈 기사는 이러한 지불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마케팅 회사의 역할이 불확실하다고 지적을 했고 17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마케팅 회사인 비바 크리에이티브는 장면 디자인, 장소 관리, 조명, 기타 다양한 이벤트 계획 요소 등을 처리하는 회사인데, 이 같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캠페인 측 대표자 2명에게는 연예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게스트로 불렀는지 질문하는 언론사들의 이메일이 보내졌지만 회신이 없었습니다. 지면은 항상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저희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밑에 우주여행 6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